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오늘은 몽골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몽골이 6월부터 8월까지가 성수기인 거 아시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 6월에 몽골에 다녀왔고요. 이미 예약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슬슬 휴가 어디로 갈지 고민하시면서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완전 몽골의 기초부터 세세한 꿀팁까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필요한 부분 확인해서 쏙쏙 골라가신 다음에 좋은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시작해볼까요? 몽골 여행을 준비하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용어들이 있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푸르공이라는 차입니다. 저희의 이동수단이 될 차인데 이 푸르공은 러시아 군용 자동차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엄청 단순하게 생긴 미니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몽골 영상이나 몽골 사진을 많이 보시면 보이는 그 자동차가 맞고요. 약간 한 감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 자동차를 타고서는 이동을 하지만 승차감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건 게르. 이제 일반적으로 자는 숙소와는 좀 다르게 몽골 유목민들이 이동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숙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이 게르가 모여있는 숙박업장에 가시면 이 게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게르에서 살게 되는데 화장실은 안에 없고요. 딱 침대 6개만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희가 잘 곳인 게르, 그리고 타고 다닐 이동수단, 푸르공 이렇게 2개 아시면 되시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가이드분이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따로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셈베노라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바이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맛있다, 암트테, 그리고 저희 팀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렛츠고 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출발하기 직전에 이랬을 때는 요이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약간 렛츠고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힘이 빠질 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용어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가능한 여행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몽골 여행 어떻게 하면 되는데, 몽골 여행은 약간 일반적인 여행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일단 개인 여행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렌트나 운전이 불가능해요. 뭐 렌트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나라 면허증으로는 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항상 기사님과 가이드분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정말 길을 찾아갈 수 없고 너무 넓기 때문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게 패키지처럼 사용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일반 패키지랑은 또 조금 달라요. 일단은 패키지 인원은 최대 6명. 6인까지 가능합니다. 기사님 1분, 가이드 1분, 동행 6명 최대 이렇게 타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혼자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혼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한 명이서 그 가이드분과 기사님과 차 렌트와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그걸 6명이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6명이서 가면 그 가격을 6인으로 나누면 되고요. 3명이서 가신다면 3명이서 나누면 됩니다. 6명 뭔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면 5명이 가셔도 괜찮습니다. 총 6명이 모였을 때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은 6명이서 이동을 합니다. 6명을 채우는 게 제일 좋지만 친구들 6명이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 거고, 아니면 나만 시간이 돼서 갈 수 있는데 이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동행을 구하면 됩니다. 그 동행은 네이버 카페에 러브몽골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몽골 함께 갈 사람이라는 그런 게시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동행 구하는 글이 쫙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자기랑 일정이 맞는 거를 선택하셔도 되시고, 일정이 없다면 본인이 동행을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모집이 끝나게 되면은 투어사와 커넥을 하면 됩니다. 투어사는 그 러브몽골 옆면에 엄청 많아요. 한 20개 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원하는 곳을 누른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한 곳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몇 군데 괜찮은 것 같은 거를 골라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다음에 가격, 일정, 또 뭐가 있을까요?
조언들과 상의 여러 개를 통해서 이제 결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도 잘 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자기소개를 써놨었는데 다 자기소개 써놓으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본 글은 크게 다른 거 신경 잘 안 쓰신다고 별만 보면 되신다고 이렇게 써있길래 무난하겠군 하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글 같은 거 좀 보시고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 체크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몽골이 정말 크거든요. 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5박 6일 동안 다녔는데 이것도 되게 짧게 간 거거든요. 그동안 고비사막 겨우 보고 왔어요. 그래서 몽골을 가실 때는 결정해야 되는 게 크게 나눠지는 게 홉스골 투어를 할지 고비사막 투어를 할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홉스골 투어를 더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몽골에 사막 갔으면 사막 낙타를 타야지 이러면 이제 고비사막을 추천드려요. 홉스골 투어 같은 경우에는 몽골에 바다만큼 넓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고 해요. 저도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가보고 싶거든요. 가이드분도 자기는 개인적으로 고비 사막보다는 홉스골이 훨씬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비 사막을 다녀왔었던 거고 둘 중에 결정하셔가지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이 엄청 넓고 크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정말 어마어마. 하루에 최소 5시간, 6시간이고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최대 전 12시간까지 했어요. 중간에 어디 들려서 구경을 하긴 했지만 숙소에서 숙소까지 가는데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짜 이거 각오하지 않으면 전 몽골 여행 진짜 비추하고요. 차량은 아까 말한 푸르공 이걸 타고 다니는데 그게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타렉스도 가능해요. 두 개 차이점은 일단 푸르공은 에어컨이 없어요. 창문에 의존하는데 창문이 진짜 코딱지만 너무 작아서 문을 열고 닫고가 진짜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오프로드를 다니기 때문에 모래가 휘날리면 창문을 닫아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시고 또 다른 점은 승차감이 진짜 똥입니다, 똥. 정말로 낭만 하나 보고 선택하는 게 푸르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반대로 스타렉스는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승차감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똑같은 길을 다니는데 하지만 에어컨이 있고 조금 더 쾌적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 승차감은 조금 더 좋겠죠. 근데 약간 스타렉스는 짐을 많이 실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한 번 여행 가는데 한 번 몽골 가는데 낭만은 챙겨야지 하시는 분들은 푸르공을 아니 나는 내 허리와 내 그 정신 건강과 더운 거 못 참아 이러시는 분들은 상의하에 스타렉스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만약에 다음에 홉스골을 가게 된다면 스타렉스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투표로 결정을 했고요. 스타렉스 2명과 푸르공 4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엔 푸르공으로 가게 됐었는데 그거는 잘 상의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동수단이 끝났으니 숙박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게르 얘기를 했잖아요. 게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조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제 친구들도 많이 물어봤고 예전에 제가 몽골 다녀오자마자 짐 푸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댓글에 몇 번 분이 질문을 올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혼숙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자나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얘기를 하자면 게르는 침대가 6개만 들어가는 그냥 정말 그냥 방이에요. 저희가 총 최대 6명이 가잖아요. 그렇다고 혼숙을 하진 않아요. 저희는 남자 2분하고 여자 4명 이렇게 갔는데 남자 2분이 6인 6개 침대 들어가는 한 방을 쓰시고요. 저희 4명이서 한 방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총 6명에서 2방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혼숙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걱정 안 하시면 돼요. 그걸 따로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또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마지막 날 숙소가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마지막 날은 호텔에서 자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무슨 단수인가 뭐가 돼가지고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게르에 가게 됐었는데 마침 또 방이 하나만 남았대요.
근데 좀 엄청 큰, 지금까지 자는 방보다 훨씬 큰 방이어서 6명이서 지내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결국에는 혼숙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다 친해지고 어차피 뒤풀이식으로 다 놀고 있었어갖고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싫으면 또 싫다고 꼭 말씀하셔서 혼숙 안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가이드에게 꼭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해야 하실 부분이 화장실, 샤워실, 게르의 방밖에 없다는데 그럼 거기서 어떻게 씻냐. 진짜 몽골 하면 너무 못 씻을 것 같고 약간 극한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전혀 너무 좋았어. 약간 목욕탕 온 것 같고. 어떻게 돼 있냐면요. 게르는 하나만 딱 있지 않아요. 여러 게르가 모여서 이제 숙박시설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제 식당이 될 수도 있고요.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만 따신 물이 나오냐 온수 기계 아시죠? 그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게 이제 2대가 있는 데가 있고 4대가 있는 데가 있고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빵빵하게 나오는 데는 샤워가 끝날 때까지 온수를 펑펑 썼는데 온수 그 기계가 좀 적은 곳은 쓰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다 같이 씻을 거 아니에요. 저희 여자 4명이서 그냥 계속 몰려다니면서 씻었거든요. 그래서 온수가 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지막에는 찬물이 나오고 막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머리를 먼저 감지 마시고 몸을 먼저 닦으세요. 차가운 물이 나오면 몸은 너무 춥잖아요. 머리는 이렇게 숙여서 감으면 되는데 일단 머리를 다 감아서 뜨신 물로 근데 차가운 물로 몸을 닦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머리는 이렇게 질끈 묶고 몸부터 이제 따뜻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머리를 감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꿀팁이니까 몸부터 씻으시고요. 컨디션들이 진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괜찮아요. 좀 퀄리티는 다르겠지만 나 여기서 진짜 못 쉬겠는데 이런 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은 게르 안에 있는 화장실이고 게르가 아닌 이동할 때 다니는 화장실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고 가시고요. 그럼 음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레츠고 몽골리아라는 투어사를 이용을 했고요. 아침은 조식을 줍니다. 빵, 샌드위치, 과일, 치즈 뭐 등등 이런 거 주기 때문에 드시면 되시고 점심은 프로공을 타고 이동하다가 현지 식당에서 먹었고요. 음식은 다 가이드가 골라줬어요. 보통은 다 양고기, 양고기 구이, 양고기 만두, 양고기 면. 양고기를 못 드시면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야채가 거의 안 나와요, 몽골은.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약간 컵라면이라든지 뭔가 한식 같은 거 챙겨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몽골 음식이라고 별건 아닌데 양고기를 못 드시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이드분이 정말 맛있는 한식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한식 중에 진짜 베스트에 들 정도의 솜씨입니다. 닭도리탕, 김치찌개, 삼겹살도 구워 먹었고요. 제육볶음도 먹었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고비사막 그거 엄청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려와갖고 먹었던 닭도리탕은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한식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녁에 다 충전이 되고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갔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촉박하게 다녀서 카페를 한 번밖에 안 간 걸 수도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오아시스 같은 존재 한 번 마셨어. 너무 좋아. 그리고 이동 중에 먹을 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따로 사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마트를 들리고요. 못 가는 날은 이제 그 전날 내일 못 가니까 뭐 이번에 다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저녁에 먹을 거는 가이드분이 저희 투어비에서 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뭐 저는 양파가 생양파 너무 먹고 싶어서 가이드분한테 양파 조금만 더 사달라고 말을 해서 고추장에다가 양파 찍어 먹고 이랬었어요. 아마 몽골 여행의 목적이 별이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저도 별을 보기 위해서, 은하수를 보기 위해서 몽골을 처음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몽골 여행의 시기를 정말 잘 잡아야 돼요. 보통 별이랑 은하수가 많은 시기가 6월에서 8월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매일 은하수가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이유가 바로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이 뜨면 너무 밝아서 은하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하수를 보시기 위해서, 별을 보시기 위해서는 보름달 시즌을 꼭 체크해서 날짜를 정하시면 되시고요. 이미 예약을 해버렸는데 보름달 시즌이야 어떡해 나 그럼 몽골 가서 은하수도 못 보고 별도 못 보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보름달 시즌에 제가 은하수를 보러 가게 됐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한 번 있는 게 월출월몰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일출이 해가 뜨는 거잖아요. 달도 이제 월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월출 되기 전에는 은하수와 별을 볼 수 있고요. 월몰 된 후에도 볼 수 있어요. 저는 다행히 월출되는 시간이 새벽 1시, 새벽 2시 뭐 이렇기 때문에 한 9시부터 12시까지는 별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요. 은하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밑에 있다가 한 11시, 12시쯤에는 은하수가 이쯤에 올라와 있어서 만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면 보름달 시즌을 어떻게 보냐. 이 사이트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제가 확인했던 건 이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인데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찾아봤더니 조금 어렵긴 한데 보름달 시즌을 확인할 수 있고 월몰 시간이랑 월출 시간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체크해서 꼭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완전 찐 그냥 겹쳐버렸어. 포기해야죠. 어떡해. 근데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못 본다고 해서 아예 다 못 보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또 마지막 날이나 거의 초반에는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이 가운데 날짜에 내가 만약에 고비 사막에 있다, 홉스골에 있다, 아니면 차강속 거기에 있다, 욜링암에 있다 이러면 조금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 꼭 은하수와 별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쁘거든요. 잠깐 사진 볼까요? 이제 준비물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은 이전에 제가 아주 긴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다녀오자마자 풀어보는 배낭 해가지고 여기에 올려놓을게요. 여기서 확인하셔서 준비물도 준비물이지만 가져가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꼭 챙겼으면 아 내가 다음에 가면 이거 꼭 챙겨야겠다라는 거랑 배낭이 좋을지 캐리어가 좋을지 이런 것도 다 넣어놨고요. 여기에 사실상 꿀팁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이 영상 꼭 짐 싸기 전에 꼭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 영상에서 또 많이 물어보신 게 비용에 관한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총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저렴하게 갔을 수도 있는데 저는 101만 원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항공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갔어요. 그래서 16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투어비는 이제 각자 투어사마다 다를 거예요. 일정마다 달라요. 저는 5박 6일에 80만 원 정도였어요. 여기는 판초 가격, 침낭 가격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숙소를 업그레이드 하면 또 가격이 붙고 뭐 다른 걸 또 추가하게 되면 또 가격이 붙기 때문에 여행자분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기본에다가 침낭과 그 판초 요거 추가해서 80만 원, 5박 6일에 이렇게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저희들끼리 5만 원씩 정도 모여서 이동 중에 먹는 간식이나 뭐 젤리 이런 것도 있고 라면, 휴지 이런 거 사는데 조금 쓴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10,000원 정도에서 2만 원 정도는 기념품들을 샀어요. 그 마그네틱이나 키링이나 뭐 이런 걸 조금 사왔기 때문에 그런 거, 낙타 인형 이런 거 해서 기념품 한 2만 원? 근데 좀 많이 사실 분들 뭐 기념품 선물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공금을 5만 원씩 모으잖아요. 근데 그 공금에서 남는 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투구릭인가? 그거는 이제 갖고 오면 쓸 일이 없어요, 정말로. 뭐 환전도 다시 안 되고 다 가이드님과 기사님께 팁 개념으로 반반해서 저희는 드리고 왔고 보통 이런 식으로 가이드님 팁을 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총 103만 원 들었어요. 그 기념품까지 해가지고 아까 그 101만 원에 더하기 2만 원 해서 103만 원 들었고요. 보통 그
다녀오신 분들, 같이 갔던 분들이 했던 비행기가 45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 평균적으로 130에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여기서는 높낮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일수,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 현황, 뭐 이런 거. 개인적으로 뭘 사실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 초반대에서 중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꿀팁 타임입니다. 딱히 그렇게 크게 꿀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여행하면서 이거 꼭 구독자님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온 꿀팁이니까 이렇게 비웃지 마시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푸르공에 관한 얘기인데요. 푸르공이 차마다 컨디션이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탄 거는 엄청나게 좋은 컨디션의 푸르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잔고장도 조금 있었고요. 하지만 블루투스 되는 스피커도 있었고요. 안에 충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엄청나게 충전해 가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았고 그냥 한 개 정도만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공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 자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공 자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1, 2, 3, 뒤에 4, 5, 6 이렇게 있는데요. 1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기사님이 이제 있어서 앞에 시야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왼쪽은 창문이 있지만 여다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서 좀 불편했는데 같이 갔던 여자분 중에 제가 키가 지금 168 정도 되는데 저보다 약간 조금 더 작고 약간 체구도 조금 더 작으신 그런 분은 되게 아늑하고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체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2번, 3번은 앞에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다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앞자리가 저랑은 조금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조금 나올랑말랑 그래서 조금 불편해서 앞자리는 조금 피하고 싶은 자리 중에 이제 자리였고요. 한번 앉아보시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이제 노려가지고 하시면 되시는데 앞자리는 저는 조금 불편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격이 조금 있으시거나 남성분이라든지 키가 크든지 이러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4번 자리를 보시면 1번 자리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옆에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여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만큼 열리고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조금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으시고 거기가 이제 안 좋은 거는 모래 폭풍이 올 때는 이제 닫아야 되고 가면 또 열어야 되고 요거 창문 순위 창문 도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뒷자리가 조금 더 넓어요. 최악의 자리. 자, 5번. 여기는 진짜 전 지옥이었어요. 일단은 자리가 다른 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두 개가 모이면서 여기가 5번 자리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옆에 남자분이 앉으면 이제 약간 이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기도 약간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이 앉아서 여자 앉으시면 또 약간 민망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체격이 작으신 분들끼리 앉으면 이렇게 엉덩이를 붙여서 그냥 한 좌석에 앉으시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 망댕이가 조금 커가지고 망댕이 큰 친구들끼리 조금 낑겨서 가서 이제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5번 자리가 조금 불편해요. 엉덩이 위치를 어디다 놔야 될지 좀 모르겠고 그리고 잡을 곳이 좀 마땅치가 않아요. 다른 차 보니까 손잡이가 있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을 위치 좀 애매하고 잠을 거의 못 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위에 여닫이 되는 환풍기 같은 곳이 있어요. 그거 관리를 해야 돼요. 5번 자리는. 자,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5번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주세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창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닫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앞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리를 쫙 펼 수 있어요. 대신에 튕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리로 이렇게 밑에 의자나 뭐 계단이나 이런 데 딱 고정을 해놓고 잠을 잔다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저의 최애 자리였습니다. 6번. 전 6번이 제일 좋았고 6번에 한 2번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보니까 또 딱히 좋은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앉으면서 자기가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은지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몽골 여행이 진짜 그만큼 빡세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각오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또 두 번째 꿀팁을 들어가 볼게요. 유심을 뭘 쓰든 어느 구간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안 터져요. 마을 같은 경우에선 통하거든요. 마을을 지나갈 때나 마을 그 식당에서는 이제 통하는데 그 고속도로라고 말하기도 그래.
그 길에서는 전혀 데이터가 터지지 않고 가끔 게르에서도 터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건물 안에서는 조금 터지기는 하는데 그냥 포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동할 때는. 그러면 그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뭘 해야 되냐면 노래를 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들끼리 노래를 듣고 춤을 추고 이래야지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뭐 책을 읽을 거야, 뭐 할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이제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다운해 가면 좋습니다. 자기 취향인 것도 다운해 가는데 한 개 절대 안 돼요. 아이돌 노래, 뭐 최신곡 이런 것도 가져가서 신나게 놀고 우리 옛날에 그 막 옛날이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막 카라 노래 막 이런 거 다운받아 갔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막 너무 재밌게 춤추고 놀고 감성적인 거 막 이런 것도 챙겨가고 매일 그날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노래를 골라서 들으시는 재미가 있답니다. 적어도 6개, 7개 정도는 플레이리스트를 다운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동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행 구하는 꿀팁인데요. 일단 저는 나이대가 조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요렇게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기 전에 봤던 글이 20대 초반 친구들의 글이었어요. 제가 끼면 그 친구들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불편한 것도 있고 제가 못 끼어들 것 같은 거예요. 말도 못 알아들을 거. 그래서 저는 약간 고민하는 중에 여기 30대 초반 남자분들, 여자분들 있길래 여기다 해서 글로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너무 좋은 선택이었고요. 아까 위에 말씀드린 꿀팁 있죠? 그거 꼭 보고 가세요. 못 보신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동행들하고 이제 카톡방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의견도 내시고 그냥 전 아무거나 좋아요. 뭐 그냥 해주는 대로 갈게요. 이러면 나중에 내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걸 먼저 물어보시고 자기는 이런 거 못한다. 우리는 뭐 못 먹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이 신경은 안 쓰겠지만 오이 못 먹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동행분이 그럼 제가 오이 대신 다 먹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스몰 토크가 연결이 돼서 점점 더 분위기도 좋아지고 내가 불편한 부분들은 먼저 배려를 해주시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부분은 좋다 싫다를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분 만나셔도 꼭 말씀을 해주세요. 불편한 거. 정말 적극적인 참여가 편한 여행을 만든다는 거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몽골 영상 준비 부분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제 영상 있잖아요. 그 다녀와서 풀어보는 배낭 그 영상 꼭 준비하실 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최종 화면에다가 띄워놓을게요. 그럼 몽골 여행 재미있게 다녀오시고요. 저의 몽골 여행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에 띄워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녕!